자, 그럼 우리 아셋 알로케이션. 선수 국내파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. 굿모닝. 네. 굿모닝입니다. 네. 그 머스크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는데, 아, 3번 결혼했어요? 예, 근데 그 한 사람하고 2번 결혼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리고 지금 싱글이에요? 세 번째는 사실혼이 하나 있고, 네. 그러니까 한 번은 한 명, 2번은 한 명, 그럼 3번이고 그 중에 사실혼 한 번 있고. 야 진짜 출세하겠다. 저 몰랐거든. 자기가 얘기하는 순간 막 검색을 하더라고. 그쵸. 딱 알아냈는데. 아니, 정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면 바로 알아봐야죠. 권순우 팀장은 예. 왜 이렇게 사람이 훌륭할까요? 그거 좀 나 검색해 주세요.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멤버십의 회원분들이 궁금해하면 바로 취재해서 올리고, 아, 이것도 멤버십으로 가네. 정 대표님이 궁금해하신다면 바로 알아보고. 그리고 아유.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하고도 헤어졌고, 네. 그 다음에 약간 저기 구글 창업자 와이프랑 불륜 설이 났다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그런 일이 좀 누구 있었어요. 연예인이랑도 누구 또 사귀지 않았었어요?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캐나다 작곡가 겸 가수였던 분하고 사실혼 관계가 좀 있었고요. 아니 왜 그 누구죠? 그 캐리비안의 해적 예, 엠버 허드 캐리비안 해적이 남편이고 왜 아내가 조니 엠버 뎁. 허드. 예, 그래서 네. 둘이 이제 막 이혼했잖아요. 예, 예. 엠버 허드랑도 한번 썸씽 있지 않았습니까? 아니, 멤버도- 계속 이 얘기 계속 할 거야. 죄송합니다. 아, 중간 선거 지금 결과. 아, 그거 중간 아니면- 선거. 자, 중간 뉴스 선거. 갑시다. 네. 예,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아예 끝난 건 아니죠. 야, 근데 결과 안 어제 예측했잖아요. 이거 결과 절대 쉽게 안 나온다. 꽤 걸릴 거다. 근데 그 말이 사실 제일 맞은 것 같아요. 보니까 조지야. 거긴 또 한 달 걸릴 그러니까. 거라면서요. 지금 이렇게 표 한번 같이 보시죠. 네. 네. 그러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뭐 이기긴 이겼는데 상원도 공화당이 쉽게 이길 거라는 전망이 좀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것도 뭐 숫자가 뭐 언론사마다 집계가 조금씩 다릅니다. CNN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8석, 공화당이 49석이라고 보도를 했고, 그 네바다, 애리조나, 조지아 같은 데는 판단을 좀 보류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. 네.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이 48석, 공화당이 47석. 여기는 공화당이 더 많게 나오는데. 근데 문제는 저희가 공화당이 이기려면 51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네. 근데 공화당이 5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조금 애매하죠. 근데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곳을 네. 이 추세대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다면, 네. 그러면은 민주당이 49석, 공화당이 50석. 그러면 그러면 모조리티가 안 과반이 되죠. 되는 거죠. 과반이 되는 거죠. 예, 예, 예. 네. 그리고서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는 조지아에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, 현재 민주당 현역 후보가 49.2%, 도전자 공화당 후보가 48.7%. 그러니까 과반 득표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박쥐병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현역이 이기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어쨌든 결선 투표를 해야 되니까 다음 달 6일에 치러진답니다.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아니에요? 불확실성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확실성 네. 맞네. 어제도 우리 그 불확실성. 얘기했었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여기 증시는 공화당을 좋아하나? 네.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빨리 끝나는 게 좋지. 아, 질질 끄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. 예, 그래갖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. 이건 승리다. 트럼프는 승리라고 그래요? 에이, 근데 선거 전문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자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예요. 네. 예.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올까봐 먼저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선빵을 나니. 예,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승리다. 그리고 여기도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분은 본인이 만든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네. 트위터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트루스 소셜에서 전체적으로 뭐 승리가 219, 패배가 16, 누가 이보다 더 잘했느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쫄리는 기색이 좀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래서 그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질 문제가 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승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 경제나 인플레이션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아니지 않냐 뭐 그래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공화당 동료들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하원의 패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붉은 물결은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. 오늘 아침에 사실 다 보진 못했는데 백악관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출근했거든요. 네. 근데 뭐 이게 하원을 패한 대통령인지 예. 웃으면서 자신감 이제 상원을 거의 막았다라고 생각하고 뭐
제가 몇 마디 기억나는 게 야 지금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냐? 뭐 이런 얘기들 경제적인 그 숫자들을 쭉 얘기하는데 야 진짜 노련한 정치인은 정치인이네. 예? 야 기름값 떨어지고 있고 뭐 네. 이런 얘기하면서 야 실업률 봐라 이거 50년 만에 최저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숫자를 드리는데 바이든이 네. 아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제가 질문을 다 듣지 못했는데 당연히 다음 일렉션 나가지 뭐 그런 자신감 그런 게 확 나오더라고. 그래요?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도 약간 저게 좀 있었어요. 이게 IRA가 약간 증세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IRA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, 전기차 팔 수 있나 이것만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감세 관련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IRA 관련해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행사한 역사적인 약속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IRA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공화당의 어떤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IRA를 계속 하겠다는 거고 참 말을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. 아직 모든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다. 전문가들은 거대한 붉은 물결을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. 네. 뭐 이런 거는 참 말을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분위기는 공화당이 뭐 이기긴 이겼는데 분위기는 민주당이 이긴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상원을 만약에 50대 50으로 막으면은 뭐 사실 이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패배라고 할 수는 없죠. 사실. 그렇죠. 뭐 주식도 컨센서스의 하회냐 상회냐 이게 중요한 거지 결과보다도 그죠. 예, 예. 근데 컨센서스는 뭐 사실 양원 다 공화당이 이기는 거인데 한쪽을 민주당이 방어해내면 사실상의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바이든이 기사회생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하여튼 뭐 선거 결과는 뭐 전체적으로 대개는 그냥 민주당의 판정승 정도 이렇게 이제 네. 보는 것 같습니다. 결과는 이제 하원이 물론 이제 공화당이 넘어갔지만 네, 다우존스는 1.95% 떨어졌고요. S&P는 2.08%, 나스닥은 2.48% 생각보다 네. 좀 많이 빠졌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뉴스 미국 중간 선거 했고요.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? 그 채권 시장 뉴스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근데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 만나서 좀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저희가 어제 이거 문제에 되게 다양한 잡음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전채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그렇죠. 드렸었잖아요. 네. 근데 어제 그 DB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직접 만드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. 그 리포트돼 있는 그런 자료라는 아니고 통계 자료를 그려주셨는데 네. 와 이게 보면은 한번 차트 보여주시죠. 이게 한전채 장기물 단기물 발행한 건데 예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 파란 선은 제가 보시기 좋게 하려고 기준선으로 그린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 뒤에 얼마나 말엔 발행됐는지 이전에 비해서 여기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전에 아예 없던 물량이에요. 예. 근데 그게 장기물이라는 건 1년 이상을 제가 그냥 그려놓은 거고 단기물은 3개월물, 6개월물 그래요. 그러니까 이거 3개월, 6개월로 그냥 계속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뭐 어떤 채권이 나오더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 한전채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지 않도록 공사채, 은행채, 지방권을 분산해서 발행하도록 하겠다. 그리고 그 자금 조달이 필요하긴 하니까 분산 네. 발행시키고 은행에서 대출 받도록 하겠다. 네.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전 쪽에서 물량이 좀 안 나와줘야 그 나머지 채권들을 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거든요. 네. 그리고 이게 한전채라는 게 뭐 야 이제 그만 발행해 이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3개월물 같은 경우는 3개월물 지나면 또 다시 발행해야 되거든요. 그럼 그걸 또 누가 흡수해 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. 한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문제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게 괜찮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플랜 B로 간 거다. 이것도 좀 예상됐던 시나리오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고요. 그리고 어제 금융위원회 관련한 뉴스 중에 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인펀드 판매한 거 두고서 중징계를 받았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이게 문책 경고를 받았는데 문책 경고는 원래 그 취업이 금융회사 취업이 3년간 제한이 되는 조치가 있어요. 현직 포함이에요? 그러니까 그 원래 규칙은
현직은 포함이 안 되는데 네. 일반적인 관례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나갔었어요. 네. 근데 그렇게는 좀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 내년 3월이 임기거든요. 아 얼마 안 남았군요. 그러면은 그 연임은 안 돼요. 네. 3년간 취업이 새로 취업하는 건 안 되니까. 그리고 예전에 관례적으로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 스스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관행은 조금 깨진 분위기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년 3월 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소송을 합니다. 이 조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도 그 DLF 사태라고 좀 기억나세요? 네. 그 파생결합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거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고서 그다음에 연임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네.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금융지주 회장의 어떤 그 거취는 금융권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쳐요.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뉴스는 아니실 건데 금융회사거나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라 좀 그렇죠. 전해드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금융지주 회장이 예를 들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?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뀌어요. 아 그래? 아니, 저희는 이제 원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, 예. 누가 오나 뭐 갑자기 어떤 금융지주 온다고 무슨 은행 금리가 막 3%였던 게 5% 되거나 아 그런 거 그런 바뀌진 건 않지 없잖아요. 우리나라 뭐. 뭐가 아점 바뀌는 거예요? 시장에서.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단에서 바뀌는 건 별로 없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네. 제가 예전 금융권 처리 오래 했었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은 금융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, 그러니까 인물들의 인사가 많이 바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곳에 영향을 좀 미쳐요. 그래요.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은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국에 지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,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미치는 자금은 또 모든 기업들에 대한 자금들이 쫙 퍼져 나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으로 양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많아서 네.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네. 자,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갈까요?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조선 뉴스가 하나 나왔길래 조선. 준비했습니다. 아, 조선. 네, 배. 조선업계. 네. 그- 네, 배. 예. 네. 그 1위는 수주 1위는 중국에 내줄 것 같아요. 물량적으로. 네. 이게 10월까지 톤수 기준으로 한 1,465만 CGT를 수주했는데 중국이 1,581만이니까 우리는 1,400, 거기 중국은 한 1,500 해서 조금 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2달 가량 남았거든요. 근데 역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별로 그 역전을 할 생각도 별로 없어 보여요. 왜 그러냐면은 2026년까지 만들 그 도크가 그 공간이 찼어요? 다 찼어요. 아.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뭐 저가 뻘크선 같은 거 뭐 중국에서 더 수주해가지고 중국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무리해서 해올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. 그게 이제 수주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수주 잔고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사들의 주가 분석하실 때 수주 잔고는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좀 창고가 좀 일감이 좀 차 있어야 네. 성과가 올라가거든요. 뭐 그 급하게 내가 일감 그렇겠죠. 없어서 쫓아다니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. 근데 수주 잔고 1위는 현대중공업 그룹이고요. 뭐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2위는 중국에 있는 중국 선박 집단 유한공사고 뭐 3위, 4위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빅3 아니다. 원탑 1강 2중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3, 4위가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이에요. 그러니까 국내적인 위상은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4개 중에 3개는 한국 회사다라는 네. 거고 이거를 좀 질적인 거를 보시면은 선종별로 그러니까 올해 신주 발주 나온 건 많이 늘진 않았어요. 오히려 줄었거든요. 그런데 대형 LNG 선만 55척에서 137척으로 늘었어요. 어이구. 대형 LNG 선만. 나머지는 뭐 컨테이너, 벌크, 탱커는 다 감소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그 대형 LNG 선이 많이 나오면 누가 좋으냐? 무조건 한국이 좋습니다. 네, 네. 그거를 전체 선박 중에 76% LNG 선박 중에 76%를 한국이 수주를 했고 뭐 중국이 24% 정도로 LNG 선을 수주하긴 했는데 그거는 한국에서 안 받아준 물량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이게 한 번 더 다시 반등하는 기회가 온다면 그거는 친환경 선박 쪽이 될 거예요. 네. 뭐 지금이야 이제 작년에 컨테이너 좀 많이 나왔던 거, 그다음에 LNG 좀 많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 턴어라운드를 좀 세게 한번 가는 기회가 온다면 친환경 쪽이 될 거다.
근데 그게 내년에 올지 그 다음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주 잔고는 다 채웠다.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야, 난 조선업 그 얘기를 하면은 항상 저의 투자의 실패 사례를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걸요. 아, 네. 5만 원, 2005년인가 2006년 초에 6만 원에 팔았던. 네, 근데 네. 뭐 55만 원 갔다는 얘기 드렸잖아요. 네, 네. 근데 그때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, 너 중국 조선업체한테 다 잡아보면 먹인다 곧. 그랬었어. 그것 때문에 맞아요. 판 거야. 그 공포감에. 근데 아직도 수주 1, 2를 다투면서 실질적인 리딩 그 회사죠. 나라가 돼 있다라는 네, 것도 네. 참 대단한 게 우리 조선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야 돼요. 왜냐하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입니까? 벌써 2015년이면은 아니 2005년이면 벌써 17년 전인데 18년 전.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역량이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. 요즘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운.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지원해 줘야 된다며 해외 근로자 뭐 쿼터 더 늘려주고 뭐 예, 예.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조선의 진짜 기술은 뭐예요? 조선은 일단 LNG선 같은 경우는 냉동 창고 만드는 거. 그 LNG라는 게 액화천연가스거든요. 가스의 온도를 굉장히 낮춰갖고 액화를 시켜야 돼요. 네, 네, 네. 그럼 그거를 그대로 보관을 하고 이게 기화가 돼서 날아가는 게 있으면 다시 잡아다가 밑으로 끌어내리는. 그건 또 프랑스 뭐 기술이라면서요?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저 한국밖에 없어요. 아, 그래요? 예. 그 예를 들면 반도체처럼 아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? 아니면 만들기 어려워요. 어려워요? 그러니까 설계는 그쪽에서 할 수 있더라도 그 설계를 구현하는 실제로 게?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고 중국에서 한번 이거 만든다고 했다가 멈추고 막 그런 적도 있고 했었습니다.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.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. 예측 그러셨는데요.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.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.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.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.